1688년 4월 15일 밤 중궁전 호원 작은 사당 한 내관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빤지가 삐걱거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내관이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 아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무 인형. 사람 모양의 나무 인형.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 셋, 5개. 그리고 그 인형들에는 침이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배에. 저 저주 인형이다.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를 저주하는 인형을 자세히 봤습니다. 인형 밑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옥정, 왕자 윤. 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왕비마마께서 저주를 걸었다는 것인가. 후궁과 왕자를. 손이 떨렸습니다. 대감마마를 불러야. 내관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누군가 일부러 심어 놓았다는 것을. 왕비를 끌어내리기 위한 음모였다는 것을. 같은 시각 남인진영. 허적의 사저. 성공했어? 허적이 물었습니다. 네, 대감. 한밀정이 보고했습니다. 중궁전에 인형을 심었습니다. 잘했소. 허적이 미소 지었습니다. 냉혹한 미소. 이제 기다리면 돼요. 내일 아침이면 발견될 것이고 대신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요. 왕비를 탄핵하라고. 대신들도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왕비를 끌어내릴 수 있겠구려.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 수 있겠어. 우리의 시대가 오는 것이요. 한편 중궁전. 인현왕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소 바닥에 저주 인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내일 아침 자신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상궁. 네, 마마. 오늘 밤은 이상하게 불길하구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모르겠다. 그냥 느낌이. 인현왕후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불길한 밤. 내일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다음 날 조선 역사상 최악의 무고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왕비가 후궁과 왕자를 저주했다는 죄모. 억울한 왕비. 계획된 음모. 권력을 위한 거짓. 모든 것이 내일 드러날 것입니다. 1688년 4월 16일. 인현왕후의 인생이 무너지는 날.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날. 조선 역사가 바뀌는 날. 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688년 봄. 왕자 윤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궁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취선당. 아니, 이제 취선당이 아니었습니다. 장옥정은 승격되었습니다. 수건에서 숙빈으로 더 큰 처소를 받았습니다. 더 많은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숙빈마마 납시옵니다. 내관이 외쳤습니다. 장희빈.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희빈장씨. 어머마마. 2살 된 왕자가 뛰어왔습니다. 유나. 장희빈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늘 공부는 잘했느냐? 네, 글자를 3개나 배웠어요. 기특하구나. 장희빈은 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들. 조선의 왕자. 언젠가는 왕이 될.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아직 세자가 아니다. 왕비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 서자. 이것을 바꿔야 한다. 그날 오후. 장희빈은 숙종을 만났습니다. 전하. 희빈 무슨 일이냐? 윤희가 벌써 2살이 되었나이다. 그렇구나. 빨리도 크는구나. 숙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장희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윤희를
세자로 책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순간 숙종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왕비마마께서 아직 아들이 없으시지 않나이까? 희빈. 숙종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말은 하지 마라. 하오나 저나 왕비는 여전히 왕비다.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적자가 되는 것이다. 장희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습니다. 여전히 왕비를 생각하시는구나. 왕비가 7년째 아들을 못 낳는데도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인가. 밤. 장희빈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비가 있는 한 윤희는 세자가 될 수 없다. 세자가 되지 못하면 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왕비를 제거해야 한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허적이 들어왔습니다. 희빈마마. 대감. 생각이 있으십니까? 허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말씀이신지. 왕비를 어찌할 생각 말이요. 장희빈은 허적을 쳐다봤습니다. 왕비를 어찌한다는 것이옵니까? 폐위시키는 것이요. 네? 장희빈이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척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찌 그런 일을. 가능하요. 허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만 만들면 돼요. 죄를? 왕비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 전하께서 폐위하실 수밖에 없소. 장희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죄를 말씀이신지. 저주. 허적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왕비가 당신과 왕자를 저주했다고 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 그게 중요한가? 허적이 냉소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누가 믿느냐 하는 것이요. 장희빈은 침묵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거짓으로 왕비를 모함한다는 것인가?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찌하시겠어? 허적이 다그쳤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요. 장희빈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허적이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하겠소. 저주 인형을, 그리고 증거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허적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장희빈.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중궁전이 보였습니다. 2년 왕후.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와 내 아들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다.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그날 밤 장희빈은 양심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위해, 아들을 위해, 아니, 자신을 위해. 며칠 후 조정회의. 남인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허적이 나섰습니다. 왕자께서 벌써 2살이 되셨나이다. 세자 책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다른 남인 대신들도 외쳤습니다. 세자를 책봉하소서. 왕자는 건강하고 총명하시옵니다. 국본을 세워야 하옵니다. 숙종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들의 뜻은 알겠으나 왕비가 아직. 왕비마마께서는 7년째 아들이 없으시옵니다. 허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전하. 또 다른 남인 대신이 나섰습니다. 만약 전하께 무슨 일이 생기시면 왕위는 어찌 되겠나이까? 왕자가 세자가 아니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옵니다. 대신들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바로 그때 서인 진영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송시열이 나섰습니다. 허대감의 말씀은 성급하오. 무엇이 성급하단 말이오? 왕비마마께서 아직 젊으시오. 송시열이 반박했습니다. 충분히 아들을 낳으실 수 있으오.
7년을 기다렸소. 허적이 소리쳤습니다. 7년. 그것도 부족하단 말이요? 왕비마마의 아들이 적자가 되어야 하오. 서자를 세자로 삼을 수는 없소. 서자라니. 남인 대신들이 분노했습니다. 왕자를 서자라 부르다니. 불경이요. 사실이 아니요? 송시열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후궁의 아들은 서자요. 왕비의 아들이 적자요. 이것은 법도요. 양쪽이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도가 중요한가 현실이 중요한가. 법도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요. 현실을 외면하면 왕실이 위태로워지요. 조용히들 하시오.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들의 뜻은 알겠소. 하지만 숙종이 망설였습니다. 과인이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전하, 물러가시오. 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조정회의 후 남인 대신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안 되겠소. 허적이 이를 갈았습니다. 전하께서 계속 미루고 계시오. 왕비 때문이요. 왕비가 있는 한 세자 책봉은 불가능하오. 그렇다면 한 대신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왕비를 어찌해야. 그렇소. 허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왕비를 제거해야 하오. 어찌? 방법이 있소. 허적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준비 중이요. 한편 서인 진영, 송시열도 대신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큰일이요. 김수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인의 압박이 거세요. 전하께서도 흔들리고 계시오. 왕비마마를 지켜야 하오. 송시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찌? 왕비마마께서 아들을 낳으시게 해야 하오. 하지만 7년째. 그래도 기다려야 하오. 송시열이 탁자를 쳤습니다. 왕비마마가 폐위되면 우리도 끝장이요. 알고 있소. 그렇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비마마를 지켜야 하오. 대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양쪽 진영 모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남인은 왕비를 끌어내릴 계획, 서인은 왕비를 지킬 계획. 하지만 남인이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중궁전. 인현 왕후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마 조정이 시끄럽다 하옵니다. 상궁이 보고했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로. 알고 있다. 인현 왕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신첩 때문이지. 아니옵니다, 마마. 아니다. 인현 왕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첩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마마. 괜찮다. 인현 왕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신첩은 이미 각오했다. 언젠가는 이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마마. 무슨 말씀을. 상궁. 인현 왕후가 상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신첩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마마. 끝까지 함께 해주겠느냐. 상궁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옵니다, 마마. 고맙다. 그날 밤 인현 왕후는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터질 것입니다. 1688년 4월 14일 깊은 밤. 자정이 지난 시각.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하지만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궁전 후원. 작은 사당 근처. 한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들은 교대 시간. 딱 10분의 공배. 그 10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빨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소? 그렇소. 중궁전 후원 사당. 두 사람은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만 켰습니다. 희미한 빛. 바닥 널빤지를 들어야 하오. 한 사람이 바닥을 살폈습니다. 느슨한 널빤지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삐거. 소리가 났습니다. 쉿. 두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경비의 목소리.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사당문 앞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없구나. 경비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하시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무 인형 5개가 나왔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깎은 나무 인형. 그리고 침, 종이, 이름을 써야 하오. 한 사람이 붓을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장옥정, 왕자윤, 숙종, 허적, 송시열. 5개의 이름. 이렇게 하면 왕비마마께서 이 모든 사람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겠지. 그렇소. 완벽하오. 인형에 침을 박았습니다. 머리에, 가슴에, 배에. 침을 박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하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인형을 바닥 아래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도 함께 넣었습니다. 널빤지를 다시 덮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 발견되게 하면 돼요. 어찌? 청소하는 내관에게 말하겠소. 이 바닥이 삐걱거린다고. 확인해보라고. 과연 완벽하오. 두 사람이 사당을 나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당 바닥 아래 저주 인형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누군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궐이 뒤집힐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남인 진영 밀정이 움직였습니다. 야 너. 청소 담당 내관을 불렀습니다. 네? 중궁전 사당 바닥이 이상하던데. 바닥이요? 응.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삐걱거리더라. 확인해 봐야겠소. 내관이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사당. 내관이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삐걱거리네. 널빤지를 눌러봤습니다. 확실히 느슨했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들어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으악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형들이 보였습니다. 침이 박힌 인형들. 그리고 종이. 이것은.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집었습니다. 글씨를 읽었습니다. 장옥정. 저주. 저주 인형이다. 내관은 급히 달렸습니다. 대감마마.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저주 인형이. 뭐라고? 중궁전 사당에서 발견했습니다. 뭐? 대신들이 급히 사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인형들을 봤습니다. 종이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저주를. 말도 안 되는. 서인 대신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이런 짓을 하실 리 없소.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남인 대신이 반박했습니다. 중궁전 사당에서 발견된 것이요. 누군가 모함일 수도. 모함? 남인 대신이 냉소했습니다. 중궁전에 누가 함부로 들어올 수 있겠어? 왕비마마 처소인데. 서인 대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즉시 전하께 아뢰어야 하오. 그렇소. 대신들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인형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중궁전.
인현왕후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마마, 오늘 날씨가 좋사옵니다. 상궁이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인현왕후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아침, 화창한 날씨.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할까?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모르겠나이다. 상궁이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마마, 큰일 났나이다. 무슨? 사당에서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다 하옵니다. 뭐라고? 인현왕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주 인형. 그게 무슨? 마마께서 저주를 걸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인현왕후가 소리쳤습니다. 신첩이 언제 그런 짓을 하오나. 증거라니. 바로 그때 대전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왕비마마, 전하께서 부르시옵니다. 인현왕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함정이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거역할 수 없었으니까요. 옷을 갈아입혀라. 네, 마마. 인현왕후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진정해야 한다. 신첩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조선시대에 진실보다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대전으로 향하는 인현왕후.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대전 편전. 숙종이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앞에는 상위에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들. 침이 박힌 인형들. 양쪽에는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왕비가 도착했나이다. 내관이 외쳤습니다. 인현왕후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하. 인현왕후가 절을 올렸습니다. 왕비. 숙종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신첩을 부르셨다 하여. 앉으시오. 인현왕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위의 인형들을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것은. 왕비. 숙종이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인형. 같사옵니다만. 그냥 인형이 아니요. 숙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주 인형이요. 네? 인현왕후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주 인형이라니. 앉으시오.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인현왕후가 다시 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아시오? 모르겠나이다. 중궁전 사당에서요. 숙종이 상을 쳤습니다. 궁. 당신의 처소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요? 숙종이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요? 밑에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장옥정. 인현왕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신첩이 아니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요? 신첩은 정말 모르옵니다. 거짓말. 남인 대신 허적이 나섰습니다. 왕비마마. 중궁전 사당은 왕비마마의 처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옵니다. 하오나.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허적이 소리쳤습니다. 왕비마마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누가 했겠나이까. 신첩이 아니옵니다. 인현왕후도 소리쳤습니다. 신첩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나이다. 증거가 여기 있지 않소. 다른 남인 대신이 가세했습니다. 5개의 인형. 장희빈마마. 왕자 저하. 그리고 전하까지. 왕비마마께서 모두를 저주하신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인현왕후가 부인했습니다. 신첩은 그런 짓을
그럼 누가 했단 말이요? 허적이 다그쳤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누가 중궁전 사당에 이것을 숨겼단 말이요? 인현 왕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으니까요. 누군가 모함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인지 증거가 없다. 대답을 못하시는구려. 왜냐하면 허적이 승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직접 하신 것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인현 왕후가 숙종을 받습니다. 전하 신첩을 믿어주소서. 신첩은 정말 하지 않았나이다. 숙종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왕비를.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중궁전에서 발견된 것. 장옥정과 왕자의 이름이 적힌 것. 왕비. 전하. 과인도. 믿고 싶소. 그럼. 하지만 숙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요. 전하. 인현 왕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첩을 의심하시는 것이옵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어쩌란 말이요.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처소에서 장옥정과 과인의 아들을 저주하는 인형이 발견되었단 말이요. 이것을 어찌 설명하겠소. 인현 왕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서인 대신 송시열이 나섰습니다. 전하, 송경은 무슨 할 말이 있어? 이것은 모함일 수 있사옵니다. 모함? 그렇사옵니다. 송시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덕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이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는 무엇이요? 허적이 반박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했을 것이옵니다. 조작? 그렇소. 송시열이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이요. 왕비마마를 모함하기 위해. 허무맹랑한 소리. 허적이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이. 증거는 당신들도 없지 않소. 왕비마마께서 직접 하셨다는 증거가 중궁전에서 발견된 것이 증거요. 그것은 누군가 심은 것이라니까. 누가 심었단 말이요. 두 대신이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숙종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조용해졌습니다. 숙종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왕비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증거를 믿어야 할까? 전하. 인현 왕후가 간청했습니다. 신첩을 믿어주소서. 신첩은 정말 아무것도. 왕비. 숙종이 그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과인도. 믿고 싶소. 하지만 조사가 필요하요. 조사. 그렇소. 숙종이 결정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소. 만약 정말 왕비가 한 것이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폐위라는 것을. 일단 왕비는 중궁전에서 대기하시오. 전하. 나가시오. 인현 왕후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상궁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마마. 괜찮다. 인현 왕후는 대전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습니다. 조사. 만약 조사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남인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폐위를. 1688년 4월 17일 저주 인형 발견 다음 날 의금부, 조선의 사법기관, 왕명을 받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궁전 궁녀들을 모두 잡아오라. 의금부 도사가 명령했습니다. 네, 포졸들이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중궁전. 궁녀들이 끌려갔습니다. 왜 우리를?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슨 조사를? 입 닥쳐. 10명의 궁녀.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인현 왕후가 이를 지켜봤습니다. 마마 저희가. 괜찮다. 인현 왕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진실을 말하면 된다. 네 마마. 하지만 궁녀들은 불안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정말 괜찮을까? 의금부. 신문실. 첫 번째 궁녀가 끌려왔습니다. 이름은 소월. 20살의 어린 궁녀. 앉아라. 도사가 명령했습니다. 소월이 떨며 앉았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소월이옵니다. 중궁전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3년 되었나이다. 좋아. 도사가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저주 인형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라. 저 저주 인형이옵니까? 그렇다. 중궁전 사당에서 발견된.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정말? 도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네, 저는 청소만 담당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쾅. 도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소월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말. 왕비마마께서 저주를 걸지 않았느냐? 아니옵니다. 왕비마마께서는 절대. 본 적이 없느냐? 없습니다. 밤에 왕비마마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적 없습니다. 소월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모르는구나. 하지만 위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증언을 받아내라고. 좋다. 도사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방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예?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형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형구를 들고. 저것은. 소월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리주리 틀다. 도사가 설명했습니다. 다리를 끼워 넣고 조이는 것이지. 아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도사가 다가왔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저주를 거셨느냐? 아니옵니다.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좋다. 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주리를 써라. 안 돼요. 소월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리는 다가왔습니다. 소월의 다리를 주리에 끼웠습니다. 조여라. 지지. 주리가 조여졌습니다. 소월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제 말하겠느냐? 저는 정말 몰라요. 더 조여라. 으악.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30분. 긴 30분. 소월은 견뎠습니다. 하지만 한계였습니다. 제발. 말하거라. 무엇을 말하란 말이에요. 도사가 소월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간단하다. 왕비마마께서 저주를 거는 것을 봤다고 말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도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중요하지. 어찌하겠느냐? 소월은 울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고문을 받을 것인가? 거짓을 말하고 풀려날 것인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 저는 받습니다. 뭘 받느냐? 왕비마마께서 밤에 인형을. 좋다. 계속해라. 인형에 침을 박으시는 것을. 훌륭하다. 도사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풀어줘라. 주리가 풀렸습니다. 소월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울었습니다. 왕비마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궁녀. 세 번째 궁녀.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문, 협박, 거짓 증언 강요. 10명 중 8명이 굴복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저주를 거셨습니다. 밤에 인형을 만드시는 것을 봤습니다. 침을 박으시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되었습니다. 증언으로. 사흘 후 의금부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조사 결과입니다. 도사가 보고했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숙종이 물었습니다. 궁녀 8명이 증언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직접 저주 인형을 만드셨다고. 숙종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러하냐? 네, 전하. 숙종은 말이 없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명의 증언. 너무 많았습니다. 왕비를 다시 불러라. 네, 전하. 중궁전. 2년 왕후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마마, 또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알겠다. 2년 왕후는 일어섰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 대전. 숙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왕비. 네, 전하. 조사 결과가 나왔소. 2년 왕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8명의 궁녀가 증언했소. 당신이 직접 저주 인형을 만들었다고. 그럴 리가. 8명이요.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8명이 같은 증언을 했소. 그것은 거짓입니다. 왜 8명이 거짓말을 하겠소? 강요당한 것입니다. 2년 왕후도 소리쳤습니다. 고문당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옵니다. 증거가 있소? 없지 않소? 숙종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인에게는 증거가 있소. 인형. 증언. 모두 당신을 가리키고 있소. 2년 왕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첩은 정말. 그만. 숙종이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전하. 왕비. 숙종이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과인이 당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배신이 아닙니다. 충분히 들었소. 숙종이 돌아섰습니다. 중궁전에서 대기하시오. 곧 결정을 내리겠소. 2년 왕후는 알았습니다. 무슨 결정인지. 폐위. 1688년 4월 22일. 조정회의. 숙종이 중대 발표를 하려 했습니다. 경들. 네, 전하. 왕비의 죄가 명백히 밝혀졌소.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따라서 숙종이 심호흡했습니다. 왕비를 폐하려 하오. 순간 조정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이는 환호, 서희는 충격. 전하. 송시열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송경. 왕비마마는 무고하시옵니다. 증거가 있지 않소? 그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송시열이 소리쳤습니다. 궁녀들의 증언은 고문으로 얻은 것이옵니다. 그렇다는 증거가 있소? 남인 허적이 반박했습니다. 의금부에서 정당한 절차로 조사했소. 정당한 절차. 송시열이 비웃었습니다. 고문이 정당한 절차요. 법에 따른 것이요. 법을 악용한 것이지. 그만.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다투지 마시오. 전하. 송시열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은 왕비마마의 무고함을 믿사옵니다. 송경. 이것은 남인의 음모이옵니다. 왕비마마를 끌어내리고 장희빈을 왕비로 만들려는. 조심하시오. 허적이 경고했습니다. 근거 없는 모함은. 근거가 없다고? 송시열이 허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 않소? 당신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권력이요. 외척이 되는 것이요.
장희빈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 당신들이 섭정하려는 것 아니요. 허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송대감은 지금 사실이 아니요? 송시열이 다그쳤습니다. 저주 인형을 누가 심었어? 궁녀들을 누가 고문했어?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가 아니고 무엇이요? 증명할 수 있어? 허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증명하시오. 증거를 대시오. 송시열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못하시는구려. 허적이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헛소리일 뿐이요. 허대감. 사실은 명백하오. 허적이 숙종을 받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저주를 거셨소.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소. 이것은 대역죄이옵니다. 폐위가 마땅하옵니다. 다른 남인 대신들도 외쳤습니다. 폐위하소서. 왕비를 폐하소서. 서인 대신들도 맞섰습니다. 안 됩니다. 왕비마마는 무고하시옵니다. 조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용히들 하시오. 숙종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비 폐위, 왕비 보, 장희빈 책봉, 절대 안 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송시열은 절망했습니다. 이미 늦었구나. 전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택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송시열을 봤습니다. 70대 노신, 조선 최고의 유학자. 그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송경. 전하 신이 간청하옵니다. 송시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비마마를 폐하지 마소서. 송경 일어나시오. 신은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송시열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전하께서 왕비마마를 보호하실 때까지. 송경. 왕비마마는 무고하시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 신은 30년 넘게 전하의 부항을 모셨고 전하를 모셨나이다. 그 신이 거짓말을 하겠나이까. 왕비마마는 정말로 무고하시옵니다. 조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송시열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숙종도 흔들렸습니다. 송경이 저렇게까지 정말 왕비가 무고한 것일까. 하지만 허적이 나섰습니다. 전하, 송대감의 충심은 가상하나 감정으로 판단할 수는 없사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증언을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왕비마마의 죄를 증명하고 있지 않사옵니까?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송시열을 믿어야 할까? 증거를 믿어야 할까? 오랜 침묵. 마침내 숙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송경. 네, 전하. 일어나시오. 전하. 과인의 결정은 변하지 않소. 송시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왕비는 숙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폐위하겠소. 안 됩니다. 송시열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돌아섰습니다. 내일 왕비 폐위를 선포하겠소. 물러가시오. 숙종이 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송시열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송대감. 김수왕이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졌구나. 송시열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졌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법도가 무너지는구나.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대감, 괜찮다. 송시열은 조정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남인 대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왕비 폐위. 우리가 이겼소. 송시열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송시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비마마 신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1688년 5월 15일 인현왕후 폐위 한 달 후 대전 또 한 번의 중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교하노라. 승지가 왕명을 낭독했습니다. 희빈장 씨는 덕이 높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에 중전으로 책봉하노라. 왕비.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의 현명하심이. 하지만 서인 대신들은 침묵했습니다. 송시열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인 출신이 왕비라니, 천한 핏줄이 국모라니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까요. 며칠 후 왕비 책봉식. 장희빈은 화려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저게 왕비만 입을 수 있는 옷. 봉황 문양이 수놓아진 머리에는 대수. 왕비의 족두리.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희빈마마. 상궁이 불렀습니다. 아니 이제 중전마마시옵니다. 중전마마 준비되셨나이까? 장희빈은 거울을 봤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모습. 왕비. 조선의 국모. 꿈꾸던 자리. 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했는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봤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맑지 않았습니다. 탁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현왕후를 거짓으로 모함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마? 아니다. 괜찮다. 장희빈이 일어섰습니다. 가자. 책봉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궁녀로 들어온 그날. 왕비가 되고 싶다.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5년 전 첫 승은을 받던 날. 이제 한 걸음 다가갔다. 3년 전 왕자를 낳던 날. 조금만 더. 한 달 전 인현왕후가 폐위되던 날. 드디어. 그리고 오늘 왕비가 되는 날. 이루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책봉식장. 숙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비 납시옵니다. 장희빈이 들어왔습니다. 숙종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시오 왕비. 네 전하. 장희빈이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시오. 감사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왕과 왕비. 대신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 중전마마 만수무강 하옵소서. 경들의 충성에 감사하오. 숙종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슬펐습니다. 한 달 전 인현왕후를 내쫓으며 그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양심을. 아니면 사랑을. 인현왕후. 그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소? 과인을 원망하겠지. 하지만 이내의 생각을 떨쳤습니다. 아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제는 장희빈이 왕비다. 책봉식이 끝났습니다. 밤. 중궁전. 이제 장희빈의 처소. 그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왕비복을 아직 입은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허적이 들어왔습니다. 중전마마 축하드리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 드디어 이루셨습니다. 허적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입니다. 장희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마? 대감. 장희빈이 허적을 봤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일까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현왕후를. 장희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으로 모함한 것. 그것은 정치입니다. 허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치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죄.
무죄 유죄가 중요합니까? 허적이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마마께서 왕비가 되셨습니다. 왕자께서 세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희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십니까? 허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하께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인현왕후는 무죄다. 우리가 모함했다라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장희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폐위될 것을, 아니 사형당할 것을 할 수 없으시겠지요. 허적이 냉소했습니다. 이미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만 가십시오. 왕비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들을 세자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마마의 길입니다. 허적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장희빈.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구나. 거울을 봤습니다. 왕비복을 입은 자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나는 영혼을 팔았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울면 안 되니까요. 아니다. 후회하지 말자. 이미 선택했다. 되돌릴 수 없다. 앞으로만 가자. 아들을 위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양심을 죽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 밤 두 여인이 같은 달을 봤습니다. 하나는 중궁전에서 왕비로서, 하나는 서인 어느 집에서 패비로서. 같은 달. 하지만 완전히 다른 운명. 장희빈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을 잃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결백을 지켰습니다. 누가 진짜 승자일까요? 역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1688년 겨울. 장희빈 왕비 책봉 6개월 후. 서울 외곽. 작은 초가집. 패비 민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 아니 이제 그냥 민씨. 왕비였던 여인. 이제는 평민. 마마 식사 준비되었나이다. 상궁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초라한 밥상. 보리밥.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 왕비 시절과는 천지 차이. 고맙다. 민씨가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마. 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괜찮다. 민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추위만 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왕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여인의 손. 직접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모든 것을 스스로 했습니다. 식사 후 민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궁궐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보였습니다. 저곳에 장희빈이 있겠지. 내 자리에 앉아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다. 분노하면 안 된다. 냉정해야 한다. 그날 오후 서인 대신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몰래. 누구시오? 상궁이 물었습니다. 송시열 대감의 심부름으로 왔사옵니다. 송 대감? 민씨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나이다. 사람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씨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송시열의 글씨. 패비마마 아니 중전마마. 마마의 억울함을 저희가 알고 있사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나이다. 복위시키겠나이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소서. 민씨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직 나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 송 대감께 전하시오. 네 마마. 고맙다고. 그리고 민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람이 떠났습니다.
민 씨는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보기. 과연 가능할까? 장희빈은 이제 왕비. 권력을 쥐고 있는데.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밤. 민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7년 전. 왕비로 책봉되던 날. 행복했었지. 5년 전. 숙종과 사이가 좋았던 시절. 그때는 사랑받았었지. 3년 전. 장옥정이 왕자를 낳던 날.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졌지. 한 달 전. 폐비당하던 날. 억울했지. 너무 억울했지. 그리고 오늘. 유배 생활 6개월. 지금도 억울하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포기할 것이다. 장희빈.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같은 시각. 중궁전. 장희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왕비가 된 지 6개월.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2년 왕후가 나타났습니다. 왜 나를 모함했느냐? 나는 무죄였다.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으악. 장희빈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마. 상궁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시옵니까? 꿈. 꿈이었다. 또 그 꿈을 꾸셨나이다. 장희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궁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매일 밤 2년 왕후 꿈을 꾼다는 것을. 물을 가져오너라. 네 마마. 혼자 남은 장희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왜 이러는 것인가? 이미 끝난 일인데. 왕비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다크서클. 창백한 안색. 나는 행복하지 않다. 깨달았습니다. 왕비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데 왜?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왕자 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마마. 윤아. 장희빈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왜 안 주무시고? 어머 마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있지.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한 거야.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아. 네 어머 마마. 너는 어머 마마를 사랑하느냐? 당연하죠. 윤이 밝게 웃었습니다. 어머 마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고맙다. 장희빈이 아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세자로 만들어야 한다.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날 밤 두 여인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복수를 꿈꾸며 하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6년 후 1694년 2년 왕후는 포기할 것입니다. 장희빈은 폐위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운명이.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7년 후 1701년 두 여인 모두 죽을 것입니다. 2년 왕후는 의문사. 장희빈은 사약. 비극적 결말. 하지만 그것은 아직 먼 미래. 지금은 1688년. 장희빈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점. 하지만 역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1688년 4월. 저주 인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 2년 왕후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언. 조작된 증거. 억울한 폐위. 2년 왕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왕비 자리. 명예. 가족. 모든 것. 하지만 결백만은 지켰습니다. 장희빈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왕비 자리. 권력. 아들의 미래. 모든 것.
하지만 양심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입니다. 진실보다 강한 것, 결백보다 무서운 것. 하지만 역사는 공정합니다. 6년 후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2년 왕후 복위, 장희빈 폐위, 그리고 13년 후 두 여인 모두 죽음. 비극의 끝. 다음 편 2PO에서는 장희빈의 전성기와 몰락, 2년 왕후의 복수, 그리고 서인의 반격이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